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 크게 두 가지 서클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서클은 이 기존 경험이라는 서클이에요. 뇌에서는 기존 경험을 바탕으로 먼저 분위기를 상상하고 행동을 어느 정도 이미 결정 지어 둡니다. 예를 들면 결혼식에 간다? 우리가 기존 경험을 바탕으로 상상하고 준비할 거예요. 내가 가서 어떻게 행동할지, 어떤 표정으로 대화를 나눌지 등등을 뇌에서 이미 결정하는 겁니다. 안전하고 싶으니까요. 두 번째 서클은 이 현재 분위기라는 서클입니다. 결혼식에 갔을 때 실제로 마주하게 되는 실제 분위기를 이야기하는데요. 기존 경험과 현재의 분위기 두 서클이 겹치는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편하게 행동하게 되겠죠. 예측 가능한 대로 흘러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늘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때 새로운 게 좋은지 안 좋은지 팩트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분위기에 반응하게 됩니다. 이게 아닌데? 낯선데? 자, 그렇게 느끼게 되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우와! 하고 뛰어들어서 받아들이기보다는 일단은 경계태세를 보이는 게 대부분 먼저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저는 이 단계를 당황존이라고 부르는데요. 당황하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이걸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자, 이 당황존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분위기로 이끌고 싶을 때,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새로운 말이 잘 들어가게 하고 싶을 때에는 상대가 당황존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쪽으로 잘 넘어올 수 있도록 브릿지를 놓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항상 무섭게 말하던 엄마가 어떤 날 분위기를 바꿔보는 거죠. 나 좀 부드럽게 얘기해봐야지. 그리고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 엄마랑 같이 얘기할까? 갑자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가 그래요, 좋아요, 엄마.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당황존에 있겠죠. 오늘 왜 그러는 거지? 뭔가 평소랑 다른데? 이런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런데 이 당황존을 넘어오는 걸 못 참고 내가 시도해봤는데 안 돼요. 아이가 따라주지 않아요. 그냥 어색해 하던 대로 할래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황존을 넘어서 이쪽으로 와도 좋다는 사인을 주고 또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용기 내서 넘어가 봤는데 좋은 거야.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얻은 긍정적인 경험이 다시 그 사람의 기존 경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존 경험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무언가 시도하고 변화를 주고 싶다면 당황존을 잘 넘어올 수 있게 만들어라.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잘 가르치고 싶다면 분위기를 먼저 만드세요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상 마음에 들지 않는 분위기에서는 학습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와의 관계로 말을 좀 바꿔볼까요? 아이가 내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라면 분위기를 먼저 만드세요. 내가 하는 말이 제대로 흡수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생각보다 분위기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또 빠르게 반응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정보보다 분위기가 먼저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입력되기도 전에 분위기에 반응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새 학기에 선생님이 새롭게 오셨어요. 이 선생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기도 전에 그냥 전체적으로 풍기는 분위기를 기반으로 저 선생님 무섭겠다 혹은 너무너무 좋겠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분위기를 기반으로 한 이 판단은 뇌의 문을 열어둘지 닫을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뇌는 안전하게 느끼지 않으면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상대에게 잘 들어가게 하고 싶다면 먼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겁니다. 어떤 표정으로 마주하는지, 지금 어떤 자리, 어떤 환경에서 함께 하는지 등이죠. 긍정적인 환경이나 편안한 분위기 등으로 안전감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아이 공부시킬 때 거실 서재화하려고 TV를 치우기도 하고 공부방 인테리어에 굉장히 신경을 쓰기도 하죠. 이게 모두 분위기 형성을 통해 학습 촉진을 일으키는 노력이 됩니다. 때로는 필요성의 설명이나 이 말을 하는 앞뒤 맥락 등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도 안정감과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만 짧게 말하거나 명령어가 안 좋은 이유 이제 아시겠죠? 아이와의 대화를 어떤 분위기에서 주로 하고 있는지, 그때 내 말투나 표정, 시선, 자리 등은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 말이 잘 전달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이 분위기만으로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기업 교육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교육을 가면 종종 리더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차라리 신입이 쉽다. 경력직을 뽑아서 적응하게 만드는 게 더 어려울 때도 많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분위기 서클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볼까요? 경력직은 기존 경험 서클이 탄탄하게 이미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조직이나 새로운 리더가 있는 현재의 분위기로 가는데 당황존이 조금 더 세거나 오래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신입은 어때요? 백지면 받아들이기 더 쉽다는 말이 있죠. 기존 경험이 작거나 없죠. 물론 간접적으로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나름 형성을 하겠지만 이게 탄탄하지 않고 느슨해요. 그러니까 유연하죠. 거기에 현재의 분위기를 받아들여 보겠다는 어떤 기대감과 열린 마음이 있죠. 열심히 하겠다고 들어왔을 테니까요. 경력직은 내가 뭔가 보여줘야 한다, 해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종종 조직 문화에 적응하는 속도가 신입이 더 수월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경력을 잘 쌓으면서 이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탁월한 분들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딱 보면 잘 파악하고 현재의 분위기를 싹 흡수해서 얼른 본인의 서클을 넓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종종 힘든 분들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데요. 자, 이 두 개의 서클과 당황존을 이해하면 우리가 상대를 더 잘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한 이유도 이런 이유입니다. 경험이 많으면 기존 경험 서클이 큰 사람이 되겠죠. 당황존에서 흔들릴 시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많은 영역에서 안정감을 느끼면서 바로바로 현재의 분위기로 넘어가서 많은 것을 얻거나 좀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본인이 편안한 영역이 넓기 때문에 폭넓은 시도와 도전이 가능하게 된다. 시도와 도전을 통해 다시 더 많은 현재의 분위기를 기존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서 이 기존 경험 서클이 또 커지고 선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그리고 유연한 사고가 정말 중요한데요. 기존 경험 서클이 작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게 작은 이유가 있을 건데요. 첫 번째로는 그냥 환경적으로 다양한 경험이 좀 없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것을 시도했지만 그 시도가 뭔가 긍정적인 경험으로 연결되지 않아서 이 문을 닫아버렸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자의 경우는 본인의 의지가 있으면 이후에 다른 경험들을 쭉쭉 늘려갈 수 있는데 두 번째 문을 닫아버린 경우에는 좀 빡빡한 어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속해서 본인의 기존 경험 영역에 머무르고 싶어 한다거나 심한 경우는 본인과 다른 현재의 분위기를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틀렸다고 배척해버리는 일도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에 본인은 괜찮을지 몰라도 가까운 사람들이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틀렸다고 치부해버리거나 받아들이지 않아버리니까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싸움이 잘 일어나는 거죠. 결국 한정된 삶, 조금 폭이 좁은 사람, 답답한 어른이 되기도 합니다. 호기심과 경험을 잃지 않는 것, 이것들이 긍정적인 경험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학습 이야기로 좀 넘어와 볼까요? 분위기의 두 서클을 설명했죠. 기존 경험과 현재의 분위기. 이 기존 경험, 학습에 대한 기존 경험이 좋은 사람은 다음 학습에도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제가 기업 교육을 정말 많이 다니잖아요. 수많은 기업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들어오시는 모습이 정말 다양해요. 시작하기도 전에 한숨부터 푹 쉬고 들어와서 제일 뒤에 막 안 보이는데 구석에 앉는 분들도 계십니다.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할 일이 아니죠. 기존의 교육에 대한 기존 경험이 별로시구나 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어떤 기업은 들어오면서 막 서로 활발하게 인사하고 강사에게도 오늘 수업 되게 기대된다고 이야기하시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조직 문화, 그 중에서도 학습 문화가 좋은 경우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존 경험에 의해서 학습 태도가 결정된다. 어디 가서 내 아이가 학습 태도가 좋길 바란다면 이 기존 경험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교수자라면 혹은 리더의 입장이라면 우리의 상대, 즉 학습자는 교육에 대한 기존 경험이 긍정적인 경우가 많을까요? 부정적인 경우가 많을까요? 아마도 부정적인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배우는 거 지루하다, 힘들다, 뭔가 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이 기존 경험 영역은 타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각자의 것이죠. 그러니까 리더나 교수자라고 해도 개개인의 기존 경험을 옳다 그르다 혹은 막 바꿀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죠. 바로 현재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당황존이 있음을 이해하고 잘 넘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기존 경험이 안 좋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래, 교육이 뭐 다 그렇지. 나도 내가 할 말만 빨리 하고 빨리빨리 끝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면 둘 다 안 좋은 경험을 한 번 더 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수업에서만큼은 혹은 내가 리드하는 만큼은 이 현재의 분위기를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만들어 볼까? 어떤 부정적이었던 요소들이 있을 텐데 이걸 좀 어떻게 없애줄까? 또는 어떻게 편안하게 이 새로운 분위기에 적응하게 도와줄까?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 겁니다. 또 방법은 차차 나눠볼게요. 일단 먼저 이 분위기의 중요성을 좀 인식하고 두 개의 서클과 당황존, 그리고 이 기존 경험이 좀 말랑말랑한 유연한 사람이 되어서 수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같이 나눠 가지면 좋겠습니다.